자, 이번에는요. 장이 세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6가지 증상이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보셔도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사진들이에요. 네. 굉장히 우리 몸에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장이 세면 장이 왜 셀까요? 그러니까요. 네. 왜 셀까요? 일단 장에는 대장과 소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대장이 세는 건지 소장이 세는 건지 뭐 둘 다 세는 건지 어떤가요, 네. 교수님? 정답은 둘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대장이 세면은 유해 세균에 의한 독소만 문제가 되지만 소장이 세면 소장이 역할을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니까 이게 안 돼서 영양 흡수 장애나 음식의 알러지 문제까지 더해지게 되죠.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저렇게 우리가 장이 틈새가 벌어지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나쁜 식습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저렇게 유익균들이 이렇게 장벽을 방어해줘서요. 촘촘한 벽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쁜 음식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 틈새가 확 벌어지죠. 그러면 평소에 들어오지 못했던 음식물에 어떤 소화 안 된 찌꺼기나 세균이나 이런 부산물들이 막 스며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염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병의 뿌리가 되는 전신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히포크라테스가 그걸 어찌 알고 그 옛날에도 모든 병의 원인이 장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부분의 병은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장누수는요, 특히 나쁜 식습관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층에서 주로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나 만성 피로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면 이 장누수로 제가 진단해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뜨끔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세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이거 심장 아니에요? 심부전. 심부전. 어머, 장이 아까 뇌랑 연결돼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심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장누수로 인한 독소가 우리 몸 어디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과 각 장기가 연결돼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요즘에 연구가 활발한데 첫 번째가 뇌였고 두 번째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부전 환자들에게 이 소장의 투과성은 35%, 대장의 투과성은 무려 200% 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샌다는 거죠. 연관이 되었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 심부전 환자들이 아주 나쁜 유해 세균이 대변에 많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특히 이런 유해 세균이 만들어낸 TMAO라고 해 트리메틸 아민 옥사이드라는 아주 독소 성분이 혈중에 높은데 이거는 심부전뿐 아니고 협심증 같은 다른 심장 질환과의 연관성이 요즘에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여기 내시경 사진도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염증성 장 질환. 그러니까 장이 세면은 장에 염증까지 생긴다 이 얘기인가요? 네. 염증성 장 질환은 원인 모르게 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염증성 장 질환에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포함됩니다. 이런 염증성 장 질환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장벽이 손상되게 되고 장 누수, 장 투과성이 증가돼서 장내 세균 혹은 유해균, 독소 등이 이제 장벽을 통해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해균이 유익균의 증식을 억제해서 단세지방산 생성을 억제하면 이런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거 어떤 사진일까요? 글쎄요,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관절염 아니면 뭐 손가락 관절염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손가락에 지금 약간 휜 부분도 있고 네.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류머티즘 관절염인데요. 아니, 장이 정말 많은 부분과 연관이 되는군요. 세면에 류머티즘 관절염도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장이 누수된 곳으로 들어온 건 유해 물질들이 혈액에서 이제 면역 반응,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니까 이 면역체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연구가 활발한 분야가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실제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더 오래 전에 이미 그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에 변화가 있다라는 가설을 입증해 줄 만한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환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막 고생했었어요. 네.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막 밤에 2시간마다 일어나서 제가 보습제를 아이고. 발라주면서 버틴 적이 있었는데 네. 아니 아토피 피부염과 두드러기도 이게 장누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 네. 좀 놀랐네요. 장투과성에 문제가 네. 생기면 장내에 있는 독소들이 세포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도한 면역 반응이나 아니면 전신 염증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드러기라든지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등이 생겨서 전신이 막 가렵고 막 발진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별히 소장의 점막에서는 히스타민 분해 효소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있는 히스타민이 분해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럼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데요. 왜 항히스타민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항히스타민제가 알러지 약이잖아요. 그만큼 히스타민 농도가 올라가면 주로 두드러기,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요. 그 외에도 생리불순 아니면 안면 홍조나 속수염, 두통 같은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저한테 실제로 오셨었고요. 갱년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 이런 과민증이 의심이 되셔가지고 히스타민 많은 음식 주로 통조림이나 숙성된 치즈, 와인, 초콜릿 이런 걸 드시게 안 했더니 증상이 좋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히스타민이 그러니까요. 음식물 통해서도 들어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앞서 이 장이 뇌와 연결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뇌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매. 어머나. 아니 장누수에 치매까지 걸리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는 네, 건가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장뇌축 이론이라는 건데 네. 원래 뇌는 뭐든지 이렇게 통제하는 기관이죠. 신호를 보내기만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일하게 뇌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관 바로 장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새는 곳을 통해서 들어온 유해 염증 물질이 이번에는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까지 들어가서요. 이 독소가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치매나 파킨슨 같은 뇌 신경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떡하죠? 아니 제가 예전에 이게 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깨끗하다고 했는데 분명 저는 좀 장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속도 부글부글하고. 약간 막 트러블 때 살짝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다가 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뭐 신부전에 치매, 류머티즘, 염증성 장질환, 아토피 피부 이거 한 방에 싹 오면은 저 이렇게 죽는 거 방송도 아닌가요? 못하고. 아니, 설마요. 한꺼번에 안 오고 아마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그것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서태훈 씨 증상이요. 이게 장누수 증후군에 해당이 되나요? 어떤가요? 네,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서태훈 씨 증상에 대해서 잠시 들었는데요. 몇 가지 해당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런 장 투과성 증가로 인해서 장 누수로 인해서 장에 있는 유해한 물질이 장벽으로 침입하게 되면은 소화기, 피부, 신경계 등등 관절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소화기 증상으로는 가스참, 복통, 설사, 변비,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성 혹은 알러지 반응 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전신 다른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나 피부염, 비염, 잦은 감염 혹은 두통, 집중력 저하, 관절통, 근육통 등의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면은 장누수 증후군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증상에다가 혹시 심한 설사나 복통, 발열, 혈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